즐거운 영상 제작을 위한 첫걸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비디즈입니다. 요즘 영상을 만들다 보면 가장 많이 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바로 자막 애니메이션입니다. 웹 예능 같은 데는 거의 필수라고 할 수 있죠. 이 간단한 작업이야 금방 할 수 있지만 어떤 물체를 따라가는 애니메이션의 경우에는 키프레임을 하나하나 이렇게 찍어줘야 돼서 작업 시간이 그래도 꽤 걸리는 편인데요. 같이 일하는 분들을 보니까 이 자막 찍는 이 애니메이션 작업하는 방식이 다 제각각이더라고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약간 성격 따라서 작업 방식이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준비한 유형 콘텐츠 두 번째 시간, 자막 애니메이션 작업 유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각 유형의 장단점부터 작업 꿀팁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비디즈 프리미어 프로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 바로 한 땀 한 땀 장인형입니다. 이 영상을 아주 조금씩 재생시키면서 키프레임을 찍어주는 그러한 작업 형태예요. 보통 되게 꼼꼼한 성격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 유형으로 작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굉장히 디테일한 움직임을 만들어줄 수 있고요. 또 이제 움직임이 많은 물체를 작업할 때 이 유형으로 작업을 하면 좋습니다. 자, 이 장인형 타입으로 작업을 좀 해보면요. 자막을 선택을 하고 벡터 모션 포지션의 스톱워치를 클릭을 해서 우선 키프레임을 찍어준 다음에 맨 먼저 위치를 잡아줍니다. 저는 이 건초를 쫓아가게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 스페이스를 눌러서 재생을 하고 멈춘 다음에 윤석 옮겨주고 또 이렇게 움직이고 조금 재생하고 멈춰서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멈추고 또 움직이고 이 작업을 계속해서 반복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조금씩 재생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키프레임 작업을 해주시는 거죠. 이거 단축키를 쓰는 방법도 있는데요. 쉬프트를 누르고 앞뒤 방향키를 누르면 이렇게 5프레임씩 이동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5프레임 이동하고 옮기고 또 5프레임 이동하고 화면 옮기고 또 5프레임 이동하고 화면 옮기고 5프레임 이동하고 화면 옮기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거 조금 편하게 작업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 마우스 휠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휠을 이용하는 게 가장 편한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자막 클립 선택을 해주시고요. 아까처럼 벡터 모션 포지션에 스톱워치 클릭을 해서 키프레임 먼저 찍어주시고 벡터 모션 클릭을 한 다음에 이렇게 쫓아가고자 하는 건초 더미 위로 초기 위치를 잡아줬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프로그램 창 위에 마우스를 올린 상태에서 휠을 조금 아래로 굴리면 이렇게 미세 단위로 재생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 마우스가 프로그램 창 밖으로 나가면은 이 휠이 안 먹거든요. 다른 작업으로 되기 때문에 꼭 이 프로그램 창 위에 마우스를 올리고 휠을 이런 식으로 돌려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휠을 굴리면은 원하는 만큼 재생을 하면서 이 자막이 선택된 상태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굴리고 옮기고 또 굴리고 옮기고 굴리고 옮기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손쉽게 작업을 해줄 수가 있어요. 훨씬 편하죠. 이 장인형의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이 작업 시간이 오래 걸리고 때로는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작업을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키프레임이 워낙에 자잘하게 찍히다 보니까 중간에 뭔가 하나 움직임이 어긋나고 튀는 이러한 잘못된 키프레임이 생기면은 그거를 찾는 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찾다가 열받아가지고 그냥 작업한 거 싹 밀고 새로 키프레임 찍은 적도 여러 번 있거든요. 자, 두 번째 애니메이션 유형은 바로 효율 추구형입니다. 작업 시간도 단축시키고 싶고 영상의 퀄리티도 지키고 싶은 그러한 분들을 위한 작업 유형이죠. 일단 어떻게 작업하는지 한번 보시죠. 자, 이 유형은 마우스로 쓱쓱 드래그하면서 키프레임을 듬성듬성 찍는 게 포인트입니다. 우선 포지션에 이렇게 키프레임 찍어주시고 벡터 모션 선택해서 첫 번째 위치로 이렇게 옮겨주신 다음에 마우스로 쓱 옮기면서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그리고 또 쓱 옮기면서 이 정도에다가 하나 그리고 가장 끝으로 가서 또 이렇게 하나를 추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보면서 이 키프레임의 중간 부분을 채우는 거예요. 한 요 정도쯤 해서 이렇게 옮겨주시고 또 이쪽 부분에서 옮기려고 하는데 여기는 굳이 키프레임을 안 찍어도 돼요. 지금 보면은 대충 잘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요쯤 와서 또 하나 이런 식으로 딱 잡아주는 거죠. 이렇게 빠르게 스캔을 하면서 키프레임이 필요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 이렇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재생을 해보면은
이 정도면은 괜찮죠? 이 유형으로 작업을 하면요,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그 장인형처럼 불필요한 키프레임 찍는 거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작업 시간도 단축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움직임이 많은 물체의 경우에는 거의 장인형과 비슷하게 키프레임을 찍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작업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기 전에 이 물체가 어느 정도 움직이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어떤 유형으로 작업을 할지 골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애니메이션 유형은 바로 귀차니즘형입니다. 이 유형으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주 쿨하게 그냥 키프레임 한 서너 개 정도로 그냥 끝내버립니다. 아주 복잡한 녀석도 말이죠. 이 영상 제작 전체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 작업을 한 걸 보면은 약간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아예 애니메이션 이 움직임이 벗어나 버리거나 이상하게 작업이 되어 있으면은 다시 이걸 하라고 피드백을 주면 되는데요. 이거는 안 따라간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또 제대로 따라간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유형의 포인트는 아주 전략적으로 얼렁뚱땅 넘어간다는 데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이런 식입니다. 여기 이 대상에게 이 영차라는 자막을 붙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좀 더 주목했으면 하는 곳, 이렇게 등이라든지 아니면은 뒤통수라든지 이렇게 작은 영역의 자막을 따라가게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더 많은 키프레임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딱 붙어서 따라가야 하니까요. 재생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작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귀차니즘은 이거 일단 다시 초기화를 시켜서 얘를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디테일한 작업이 필요 없도록 이쯤 이렇게 어중간한 곳에 자막을 올려버립니다. 좋게 말하면은 포괄적인 곳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자막이 이렇게 넓은 곳에 달라붙어 있으니까요, 많은 키프레임이 필요가 없어요. 이 정도 돼서 이 화면, 얼추 그냥 화면의 움직임 정도만 이렇게 따라가면은 대충 그래도 느낌은 낼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물론 마감이 임박해서 작업 시간이 정말 모질한데 자막을 꼭 달아야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작업을 해서 작업 시간을 단축시킬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정말 일정한 속도와 방향으로 움직이는 물체 같은 경우에는 그냥 키프레임 2개로 앞이랑 맨 끝만 이렇게 잘 맞춰줘도 알아서 잘 물체를 따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 귀찮아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라면은 그러면 그냥 자막을 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왕이면 한두 번이라도 더 클릭을 해서 대충이라도 키프레임을 추가해 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 작은 디테일들이 모여서 전체 퀄리티를 결정하는 거니까요. 귀찮아도 아시겠죠? 오늘은 이렇게 프리미어 프로에서 자막 애니메이션 작업하는 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으로 작업하고 계신가요? 이 영상 제작을 꾸준히 할 거라면 상황에 따라서 이 유연하게 작업 스타일을 변경할 수 있어야 좀 더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콘텐츠를 통해서 내가 너무 한 가지 유형으로만 작업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은 이번 기회에 한번 다른 유형도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든 분들이 즐거운 영상 제작하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BDG였습니다. 안녕.